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장례식장 복도를 타고 흘렀어요. 지연은 검은 상복 위에 걸친 얇은 가디건을 여미며 발걸음을 옮겼죠.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가 조용히 바닥을 스쳤고 그 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어요. 상주분이시죠? 중년의 조문객 하나가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절을 받았죠. 한 번, 두 번,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이 기계적으로 반복됐어요. 조문객의 얼굴도 건네는 말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흐릿한 윤곽만이 지나갔죠. 고인께서 참 좋은 분이셨는데 딸 하나 정말 예쁘게 키우셨어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같은 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지연은 그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죠.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는 걸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가르쳐준 대로 끝까지 예의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빈소 안쪽 벽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건강해 보이던 때의 사진이었죠. 웃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지연은 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다시 조문객을 맞이했죠. 남편분은요? 누군가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죠. 아, 급한 일이 생겨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정말 급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가족여행이요. 시댁 식구들 전부가 함께 가는 1년에 한 번 있는 해외여행이었죠. 아버지, 죄송한데 장례식은 못 갈 것 같아. 남편 준혁이 전화로 말했을 때 지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장례식인데. 나도 알아. 근데 이거 벌써 몇 달 전에 잡은 거잖아. 엄마 아버지도 다 가시는 거고 비행기 표도 다 끊었고 취소하면 위약금만 몇백씩 나가. 그래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여행이 먼저야?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미 돌아가셨잖아. 우리가 거기 있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아, 빨리 와. 택시 왔어. 알았어요. 여보, 미안해. 끝나고 연락할게.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지연은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죠. 병원 복도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어요. 장례식장 접수처에서 직원이 지연에게 말했어요. 상주 명단에 배우자분 이름도 올리실 건가요? 아니요. 지연은 짧게 답했어요. 저 혼자요. 직원은 잠깐 지연을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 거예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장례식, 혼자 남겨진 상주. 흔한 이야기였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지인들이 찾아왔죠. 지연은 그들을 맞으며 계속 절을 했어요. 허리가 아파왔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또 누군가 물었어요. 이번엔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었어요. 해외에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고, 이런 때 옆에 없으면 어떡해요. 그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없이 혼자 장례를 치르는 여자. 그런 눈빛들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사 준비가 됐어요. 조문객들은 식당으로 향했고 지연은 빈소 앞에 홀로 남았죠. 상 위에 놓인 과일과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빠,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울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지연을 혼자 키웠어요. 어머니는 지연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도 하지 않았죠.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며 모든 걸 지연에게 쏟아부었어요.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음식.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남자는 믿지 마. 내 힘으로 살아야 해. 아버지는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지연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죠. 그 사람 진짜 널 아끼는 거 맞아? 아빠 걱정하지 마. 준혁이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면 뭐해? 내 편이 돼줘야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걱정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걸. 오후가 되자 조문객이 더 늘어났어요. 회사 사람들, 먼 친척들까지 찾아왔죠. 지연은 다시 자리에 앉아 절을 받았어요. 손님들은 저마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지연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배우자분은요? 같은 질문이 또 들려왔어요. 지연은 이제 지쳤어요.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는 것도 없어요. 이번엔 그냥 짧게 답했어요. 네, 없어요. 안 왔어요. 조문객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지연은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변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녁 무렵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아, 지연아. 우리 지금 호텔 체크인했어. 여기 진짜 좋다. 나중에 너도 와봐야겠어. 네. 준혁이는 수영하러 갔고. 참, 장례식은 잘 끝났어?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잘 끝났냐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장례 중이에요. 아, 그래. 그럼 수고해. 우리 내일 투어 나가야 돼서 바쁠 거야. 연락 안 되면 그런 거니까 알아서 잘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고 통화 시간은 고작 1분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죠. 지연은 빈 소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샘을 도와주겠다던 친구들도 내일 일이 있다며 먼저 들어갔어요. 지연은 괜찮다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했죠. 사실 혼자가 더 편했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새벽 2시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죠. 지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뭘까? 결혼하면서 얻은 가족들.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기념일을 챙기고 여행을 다녔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진짜 가족이라고. 하지만 정작 지연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없었어요. 여행이 더 중요했고 이미 잡힌 일정이 더 중요했죠. 지연의 슬픔보다 지연의 외로움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았어요. 가족이라더니 지연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죠.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흘러들어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였어요. 지연은 가디건을 더 여몄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그건 날씨 때문이 아니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냉기였어요. 아버지의 사진 속 눈빛이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 봐라. 내가 뭘 했니? 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남은 게 없는 것 같았죠. 새벽 4시 장례식장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상주님, 좀 드세요. 체력 떨어지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죠. 하지만 마음까지는 데워지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장례식 이틀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으러 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버텨야 해.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빠 마지막 길인데 내가 무너지면 안 돼.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정리하고 다시 상복을 여몄어요. 거울 속 지연은 어느새 단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죠. 안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조문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자리에 앉아 절을 받았어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죠. 남편분은 오늘은 오시나요? 누군가 다시 물었어요. 지연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답했어요. 아니요. 못 와요. 아이고. 그분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은 아무 감정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죠. 점심때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힘들지?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지연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집어넣었어요. 답장하지 않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힘든 건 나인데 참으라는 건 너한테 하는 말 같아. 지연의 마음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절대 떠올리지 않았던 생각이었죠.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이 맞나? 오후 늦게 발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관이 운구차에 실렸고 지연은 그 뒤를 따랐어요. 화장터까지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친척 몇 명이 함께 탔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죠. 창밖 풍경이 흘러갔어요. 회색 하늘, 앙상한 나무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아버지를 모셨어요. 작은 함안에 담긴 아버지의 흔적.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 끝났네요. 친척 하나가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끝났다. 정말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혼자였어요. 텅 빈 아파트, 텅 빈 거실. 남편은 아직 여행 중이었고 돌아올 날짜는 아직 며칠 남았어요. 지연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댁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날씨 진짜 좋다. 다들 사진 찍으러 나갈 준비해.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어요. 그 아래로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웃고 있는 시댁 식구들, 푸른 하늘, 야자수, 해변.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화면은 계속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지연은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였어. 아빠 마지막 순간에도, 장례식 내내도, 집에 돌아온 지금도 마음 한편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걸 느꼈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금이었죠. 그리고 그 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장례식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늦게 일어났어요. 몸이 납처럼 무거웠죠.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알림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연은 한참을 그 소리를 듣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죠. 모두 시댁 단톡방에서 온 거였어요. 지연은 단톡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웃고 있는 사람들, 푸른 바다, 새하얀 모래사장,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준혁.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거긴 날씨가 참 좋네요.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어요. 그 아래로 시누이가 답했죠. 진짜 최고예요. 작년에 갔던 곳보다 훨씬 좋아요. 오빠,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키읔키읔키읔. 아빠 표정 좀 봐요 키읔키읔키읔.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즐거운 대화, 행복한 대화. 지연은 스크롤을 내리며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준혁도 사진을 올렸어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채 웃고 있는 모습. 옆에는 시아버지가 함께 있었죠. 아버지랑 한 잔. 캡션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준혁은 자기 아버지와 여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지연의 아버지가 땅속에 묻힌 바로 그 순간에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자꾸만 떨렸죠.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허탈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맞나?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텅 빈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죠. 지연은 소파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단톡방에는 계속 새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녁은 뷔페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애들도 좋아할 거예요. 준혁아, 너 와인 좋아하잖아. 여기 와인바 괜찮대. 오, 진짜요? 나중에 가봐야겠다. 그들은 계속 즐기고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 좋은 경치, 행복한 시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지연은 단톡방을 나가고 싶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지연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죠. 아니, 배가 고픈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은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준혁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너무 밝았죠. 응. 잘 지내? 어제 연락 못해서 미안. 여기 와이파이가 좀 안 좋더라고. 그래. 힘들지? 근데 이제 장례식 끝났잖아. 좀 쉬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죠. 여기 진짜 좋아. 너도 나중에 같이 오자. 응? 응. 밥은 먹었어? 아니. 밥 먹어야지. 몸 상하면 안 되잖아.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어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진짜 걱정은 아닌 것 같았죠. 그냥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단톡방 봤어? 지연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응? 아, 사진? 봤지. 왜? 아니. 지연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엄마가 부르네. 나 가봐야 돼. 나중에 또 전화할게. 응.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나는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뭐지? 아내? 며느리? 가족?
그 어떤 단어도 지금의 기분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지연은 겨우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별로 없었죠. 장례식 준비하느라 장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간단히 라면을 끓였어요. 뜨거운 물에 면을 넣고 스프를 풀고 계란을 하나 넣었죠.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느리게 느껴졌어요. 라면을 떠먹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냥 삼키고 또 삼키고 기계적으로 먹을 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단톡방이었어요. 지연은 손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긴 메시지를 올렸더군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다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내일은 시내 구경 가기로 했어요. 애들이 쇼핑하고 싶대요. 키읔키읔. 지연이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그 아래로 또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저녁 식사 사진이었어요. 화려한 레스토랑,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웃고 있는 사람들. 지연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손가락이 움직였죠. 저는 괜찮아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게 전부였죠. 시어머니는 바로 답장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잘 다녀올게요. 지연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꺼졌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집중할 수 없었죠.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새벽 1시쯤 지연은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을 감았죠. 어둠 속에서 오늘 본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그들, 행복해하는 그들, 아무 걱정 없는 그들. 나도 함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지연도 그 여행에 함께 갔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웃고 사진 찍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연은 혼자 남았죠. 그들에게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였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더 이상 누워있고 싶지 않았죠.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맑은 하늘이었어요. 좋은 날씨였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단톡방이었어요. 오늘도 날씨 최고네요. 사진 찍기 딱 좋아요. 신우이의 메시지였어요. 그 아래로 또 사진들이 올라왔죠. 아침 호텔 뷔페 사진이었어요. 지연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단톡방을 다시 열었어요. 스크롤을 위로 올려 어제 올라온 사진들을 다시 봤죠.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사진 속에 지연은 없었어요. 당연했죠. 지연은 거기 없었으니까요. 나 없이도 그들은 행복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점심때쯤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목소리 들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수진은 지연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장례식에도 와줬던 친구였죠. 진짜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혁이는 돌아왔어? 아니, 아직. 그 사람 진짜.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장인어른 장례식을 어떻게 안 가? 가족여행이 먼저 잡혀 있었대. 그게 이유가 돼? 사람이 죽었는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말이 맞았지만 뭐라 변명할 수도 없었죠. 지연아, 너 혼자 다 참지 마. 화낼 건 화내야 돼. 나도 알아.
아는 것 같은데 안 하잖아. 너 맨날 그래. 참기만 하고. 수지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나 지금 갈까? 거기. 아니야, 괜찮아. 진짜, 진짜? 응,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알았어. 근데 힘들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오후 내내 지연은 집안을 정리했어요. 장례식 준비하느라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죠. 몸을 움직이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단톡방인가 싶어서요. 저녁 무렵 예상대로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오늘 쇼핑 진짜 많이 했어요. 키읔키읔키읔 다들 선물 기대하세요.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어요. 그 아래로 쇼핑백을 든 사진들이 올라왔죠. 지연은 화면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 선물도 있을까? 그리고 곧 스스로 비웃었죠. 무슨 선물? 그들은 지연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행 내내 단 한 번도 지연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밤 10시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내일 모레 들어가. 그래. 3일 정도 더 있으려 했는데 엄마가 일찍 들어가자고 해서. 응, 너 목소리 왜 그래?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자. 나 들어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침대 옆에 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지연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나도 여행 가고 싶었어. 나도 웃고 싶었어.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하지만 지연에게 주어진 건 혼자만의 장례식이었고 혼자만의 슬픔이었어요. 다음 날 지연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아직 봉분이 새로웠죠. 흙 냄새가 났어요. 아빠,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나 혼자 다 했어. 장례식도 발인도 모든 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 그냥 허전해.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죠.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야? 내가 힘들 때 없어도 되는 게 가족이야?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지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단톡방이었어요. 내일 돌아가요. 다들 짐 챙기세요.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바라봤죠.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텅 빈 눈빛.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이제 어떡하지? 작은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어요. 답은 없었어요.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죠. 지연은 그저 혼자였어요. 시작도 혼자, 끝도 혼자였어요. 그리고 마음속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가늘게 금이 간 정도가 아니었죠. 크게, 깊게 갈라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았죠. 준혁이 돌아온 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지연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에서 일어섰죠. 다녀왔어. 준혁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그을렸더군요. 건강해 보였어요.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응. 지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준혁은 캐리어를 한쪽에 세워두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쉬었죠. 아, 피곤해.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어. 그래. 밥은 먹었어? 응. 나 배고픈데 뭐 있어? 지연은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남은 반찬들을 꺼냈죠. 밥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준혁은 씻고 나와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봤죠. 여행은 좋았어? 지연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응, 좋았지.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엄마 아빠도 되게 좋아하셨어. 준혁은 밥을 먹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너도 다음에 같이 가자. 거기 진짜 괜찮더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죠.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 피곤하지? 괜찮아. 지연이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어요. 준혁은 거실에 남아 TV를 켰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연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냥 물 흐르는 소리에 집중했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수세미가 문지르는 소리.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준혁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지연이 불렀어요. 응? 준혁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장례식 얘기. 그제야 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조금 굳었죠. 그거, 미안해.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여행이 먼저 잡혀 있었잖아. 몇 달 전부터 취소하려면 위약금도 어마어마하고. 돈 문제야?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도 다 가시는 건데 나만 안 갈 수가 없잖아.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 아버지 장례식이었어. 알아. 나도 미안해. 근데 이미 돌아가셨잖아. 내가 거기 있다고 달라지는 건 달라져. 지연이 준혁의 말을 끊었어요. 많이 달라져. 나한테는.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나도 힘들었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많아? 지연아. 아니면 나한테만 어쩔 수 없는 일이 많은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준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왜 이래? 벌써 끝난 일인데. 끝난 일? 장례식 끝났잖아. 이제 그만 좀. 그만?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혁을 쳐다봤어요. 나보고 그만하래?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준혁이 말했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예민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됐지? 준혁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지연은 먼저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준혁은 한참 뒤에 들어왔어요. 침대 반대편에 누워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옆에서 들리는 준혁의 숨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죠.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연은 아침을 차려줬지만 함께 먹지는 않았어요. 나갔다 올게. 준혁이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지연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텅 빈 집, 텅 빈 마음. 오전 10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나 엄마야. 네, 어머님. 어제 잘 들어갔어. 여행 진짜 좋았다. 네. 그나저나 요즘 시댁에 연락이 뜸하네. 우리 섭섭해. 지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바빴어요. 바빠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며느리가 시댁을 챙겨야지. 죄송해요. 괜찮아. 근데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여행 사진도 보여주고 선물도 줄게. 네. 그래. 그럼 토요일에 보자. 준혁이한테도 말해놔.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시댁을 챙기라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시댁을 챙기지 않았다고? 지연은 결혼한 뒤로 시댁을 정말 열심히 챙겼어요.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했고 시부모님 생신에는 빠짐없이 챙겼죠. 시누이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시댁에 일이 있으면 달려갔어요. 그런데 정작 지연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없었어요. 여행이 더 중요했죠. 지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죠. 점심때쯤 친구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연아, 괜찮아? 연락해. 지연은 한참을 문자를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지연아. 어떻게 지내? 그냥. 준혁이 돌아왔어? 응, 어제. 뭐래? 미안하대? 응. 진심으로?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지연아, 너 너무 착하게 살지 마. 화낼 땐 화내야 돼. 나도 화냈어. 그래서 아무 소용 없었어. 수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지연아, 너 진짜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 나 보러 나와. 커피라도 마시자. 다음에. 이번 주는 좀. 알았어. 근데 너무 혼자 있지 마.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흐렸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지연과 준혁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죠. 준혁은 운전에 집중했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선물 준비했대. 준혁이 말했어요. 그래. 너도 좀 밝게 굴어. 엄마가 내 표정 보면 또 뭐라고 할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왔어? 어서 들어와. 안녕하세요. 지연은 인사를 했어요. 시아버지도 거실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도 와 있었죠. 지연아, 오랜만이다. 시누이가 말했어요. 네. 여행 진짜 좋았어. 너도 다음에 꼭 같이 가야 돼. 네. 시어머니가 여행 가방을 열었어요. 자, 선물들이야. 지연이 거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지연은 받아들었죠. 향수였어요.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야. 면세점에서 샀어. 시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선물을 나눠줬어요. 그러고는 노트북을 꺼내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여기 봐. 여기 경치 진짜 좋았어. 와, 이 사진 정말 예쁘다. 여기서 먹은 음식이 최고였어. 가족들은 사진을 보며 즐거워했어요. 웃고 떠들고 추억을 나눴죠. 지연은 옆에 앉아 조용히 사진을 봤어요. 모든 사진 속에 자신은 없었어요. 지연아, 너도 봐. 여기 정말 예뻤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좋네요.
지연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었죠.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여행 얘기가 계속됐어요. 지연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기만 했죠. 지연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많이 힘들었지? 장례식 치르느라.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가고 싶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이미 다 잡혀 있던 거라서. 네. 근데 뭐, 이제 끝난 일이잖아. 너무 상심하지 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죠. 오후 내내 시댁에 있으면서 지연은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인가? 그들은 친절했어요. 선물도 줬고 밥도 차려줬고 웃으며 대화했죠. 하지만 지연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들은 없었어요. 여행 준비로 정신없었다는 말로 모든 게 정당화됐어요. 그들에게 지연의 아버지 장례식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녁 무렵 지연과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준혁이 말했어요. 엄마가 내가 너무 조용하다고 하시더라. 미안. 미안할 거 없어. 그냥 좀 더 밝게 좀 해.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연은 바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나는 얼마나 오래 참아왔을까. 결혼한 뒤로 지연은 정말 많이 참았어요. 시댁의 무례한 말, 남편의 무신경한 행동, 자신을 위한 시간을 포기하는 것들 다 이해하려 했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하지만 그들은 지연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지연의 슬픔도, 지연의 외로움도. 내가 참는 건 의미가 없었어.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준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지연은 혼자 침실에 있었죠. 휴대폰에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연은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어요. 지연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마음속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크게, 분명하게.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들과 함께 할 이유가 있을까? 질문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답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지연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새벽녘 지연은 겨우 잠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홀로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현실에서도 똑같았어요. 49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벌써 7번의 7일이 지났죠. 지연은 매주 산소를 찾아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만큼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았죠. 어느 화요일 오후 지연은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고지연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고인이신 아버님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버지, 변호사님이요? 네. 혹시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달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중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는 어떠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변호사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죠. 무슨 일일까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준혁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금요일에 아버지 변호사님 만나러 가야 돼. 변호사? 무슨 일인데? 나도 몰라. 전달할 게 있대.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준혁의 첫 반응이 그거였어요. 지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죠. 아버지가 빚이 있을 리 없어. 글쎄, 요즘 노인분들 사기 많이 당하잖아. 그런 거 아닐 거야. 지연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지연은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고층 빌딩 2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고지연 씨 맞으십니까? 젊은 변호사가 나와 지연을 안내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들어가자 50대로 보이는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먼저 아버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고객님을 모신 이유는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과 관련된 문서를 전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연은 조금 긴장했어요. 유언이요? 네. 아버님께서는 5년 전부터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재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버님께서는 딸분께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본인이 살아계실 때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지연 앞으로 밀었어요. 이 문서들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부터 눈이 커졌죠. 이게 무슨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8층 건물의 실소유주가 고객님이십니다.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건물이요? 저한테요? 네. 정확히는 5년 전부터 명의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관리와 운영은 아버님께서 계속하고 계셨죠. 얼마짜리? 현재 시세로 약 500억 정도 됩니다. 지연은 서류를 놓칠 뻔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죠. 500억이요? 네. 임대료 수익만 연 20억 정도 나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수익을 계속 적립하고 계셨고 그것도 모두 고객님 명의의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왜요? 왜 저한테? 아버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봉투를 뜯고 안에 든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너를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살아생전에 말하지 못해서. 이 건물은 아빠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야. 너한테 주고 싶었어. 결혼할 때도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 남편 내 식구들이 알게 될까봐 참았어. 아빠는 내 남편이 못마땅했어. 미안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너를 제대로 아낄 것 같지 않았거든. 그래서 너만 아는 비상금을 만들어놨어.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로 너 혼자서도 살 수 있게. 아빠가 평생 너한테 한 말 기억하니?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이제 진짜로 내 삶을 살아.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말고. 이 재산은 오직 너만의 거야. 누구와도 나누지 마. 아빠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읽으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아빠,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지연이 진정될 때까지. 한참 뒤 지연은 얼굴을 닦으며 물었어요. 이게 정말 다 제 거예요? 네. 법적으로 완전히 고객님의 소유입니다. 아버님께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쳐놨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여기 서류들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 권한도 완전히 고객님께 넘어갑니다. 원하신다면 저희가 계속 관리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은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들, 통장 사본. 모든 게 지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임차인들은 누가 있나요? 1층과 2층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입니다. 3층부터 7층까지는 사무실들이고요. 8층은 비어 있습니다. 시댁에서 쓰는 곳은요? 지연이 물었어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5층을 남편분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아버님께서는 그 부분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편지에 추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넘겼어요.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추신. 내 남편 회사가 5층을 쓰고 있어. 아빠가 싸게 임대해줬지. 근데 이건 내 건물이야. 내가 결정해. 계약을 유지할지 끊을지.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해. 지연은 편지를 접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5층? 월 임대료 300만 원입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계약 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 연락처 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연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죠. 주문한 커피가 나왔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5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지연은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죠.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평소에는 검소하게 사셨거든요. 아파트도 작은 곳에 살았고 차도 오래된 걸 탔어요. 다 나를 위해서였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또 났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지연을 생각했어요. 지연이 힘들 때 기댈 수 있게,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아버지가 평생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지연은 가방 속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이 재산은 오직 너만의 거야. 누구와도 나누지 마. 아버지의 단호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혁한테 말해야 하나.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죠. 너만 아는 비상금. 지연은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당장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좀 더 생각이 필요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어땠어? 그냥 서류 받았어. 무슨 서류? 상속 서류. 뭐 받은 거 있어?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관심이 생긴 거죠. 별거 없어. 아버지 통장이랑 보험 정리하는 거. 금액은 얼마 안 돼. 장례식 비용 빼면 거의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죠.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준혁은 금방 관심을 잃었어요.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죠. 지연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나는 이제 500억짜리 건물의 주인이야.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내 삶을 살아라. 지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준혁은 옆에서 자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지연에게 힘을 남겨주셨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힘을. 고마워요, 아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제대로 제 삶을 살게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준혁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지연은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5층 계약.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어요. 계속 임대해 줄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끊을 것인지.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김민석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5층 임대 계약서 사본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지연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죠. 계약자는 준혁의 회사였어요. 월 임대료 300만 원,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 아버지가 이렇게 싸게 해주셨구나. 준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좋은 조건이라 생각했을까요? 지연은 계약서를 내려놓았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나 엄마야. 네, 어머님. 혹시 내 아버지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사실이야? 지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누가 그러시던가요? 아니, 그게 준혁이 회사 사람들한테 들었다는데. 아, 네. 작은 건물 하나 있었어요. 얼마짜리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리 중이라서. 그래. 그럼 빨리 알아봐. 우리도 알아야 하잖아.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지연을 대하는 태도, 지연을 보는 시선, 그리고 지연은 그걸 똑똑히 지켜볼 거예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시댁 전체가 알게 됐죠.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또 왔어요. 지연아, 오늘 점심에 우리 집으로 와. 가족 모임하자. 오늘이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다정했고 더 부드러웠죠. 준혁이한테도 말했으니까 12시까지 와.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준혁을 불렀어요. 여보,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응. 오늘 가래. 무슨 얘기 때문인지 알아?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내 아버지 건물 얘기 같아. 그걸 왜 시댁에서? 가족인데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아? 지연은 말을 멈췄어요. 가족. 그 단어가 또 나왔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건물에 있잖아.
엄마 아빠도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해. 그렇구나.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12시에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신우이도 와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거죠. 왔어?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 맞아줬어요. 평소와 다른 태도였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과일과 다과가 준비돼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것 같았죠. 앉아, 앉아. 뭐 마실래?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긴. 커피 줄게. 시어머니는 직접 커피를 내려줬어요. 평소에는 지연이 하던 일이었는데요. 모두 자리에 앉자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연아, 우리가 오늘 너를 부른 건 다른 게 아니고, 네, 내 아버님이 큰 재산을 남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삼동에 건물이 있다던데 사실이야? 네. 얼마짜리인데?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죠. 시세로 한 50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500억? 시어머니가 되물었어요. 네. 세상에. 그 정도인 줄 몰랐네. 신우이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언니, 완전 대박이네. 그래. 정말 다행이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안도 든든해졌네. 안 그래, 여보? 그러게 말이에요. 지연이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셨네. 시어머니가 지연을 보며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하지만 지연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나저나 지연아. 시아버지가 다시 말했어요. 그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생각 중이에요. 혼자 관리하기 힘들 텐데 우리가 도와줄까?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긴. 가족끼리 뭐. 나도 부동산 일 좀 아는데 같이 보면서 관리하자. 고맙지만 괜찮아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변호사? 그런데 맡기면 수수료가 비싼데. 괜찮아요. 가족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지연아, 준혁이 회사가 그 건물에 있잖아.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잘 됐네. 이제 우리끼리니까 임대료도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가족끼리 임대료를 받는 게 좀 그렇잖아. 그냥 무료로 쓰면 되지. 어차피 남편 회사니까 내 거나 마찬가지고.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지연아.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됐으니까 재산 관리도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재산 관리요? 응. 내 이름으로만 돼 있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준혁이 이름도 같이 넣는 게 어때?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뭘 생각해? 부부인데 당연한 거지.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맞아. 부부는 한 몸이잖아. 재산도 같이 관리하는 게 맞지. 하지만, 지연아.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이러는 게 다 너 생각해서야. 혼자 관리하면 힘들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손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소름이 돋았죠.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어차피 할 건데. 신우이도 한마디 했어요. 언니, 우리 가족인데 뭐가 문제예요? 오빠 명에 넣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천천히 결정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죠.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가 너무 급하게 굴었나? 아니에요. 점심을 먹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계속 지연에게 친절했어요. 음식을 권하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지연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물 더 줄까? 후식으로 뭐 먹고 싶어? 평소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지연은 그 친절이 불편했죠. 식사를 마치고 지연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에이, 지연아. 오늘은 내가 할게.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너 요즘 힘들었잖아. 좀 쉬어. 시어머니는 지연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설거지를 했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색하고 이상했죠. 오후 늦게 지연과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준혁이 말했어요. 엄마 말도 일리 있지 않아? 무슨 말? 재산 관리.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우리 부부잖아. 내 거면 내 것이고, 내 거면 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지. 부부가 뭔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혁은 씻으러 들어갔어요. 지연은 거실에 앉아 생각했죠. 달라졌어. 시댁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물 소식을 듣기 전에는 차갑고 무관심했는데 지금은 친절하고 다정했죠. 그들이 지연을 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연이 가진 재산을 대하는 거였죠. 지연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이 재산은 오직 너만의 거야. 누구와도 나누지 마. 아버지의 말이 선명했어요. 아빠는 이럴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지연에게만 준 거였죠.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어제는 고마웠어. 네. 그리고 말이야. 우리 어제 얘기한 거 진지하게 생각해봐. 가족끼리 재산 함께 관리하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빨리 답 줘. 우리도 준비할 게 있으니까. 무슨 준비요? 아, 그냥 이것저것.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준비할 게 있다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에 김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 지연입니다. 아,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건물 명의를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합니다만.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고객님,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시댁에서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고객님 아버님께서 제게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만약 딸분 주변에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면 절대 넘기지 말라고요. 특히 배우자나 시댁에.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무슨 장치요? 건물 명의를 바꾸려면 고객님의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고객님과 단독 상담을 해야 하고 고객님이 자필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고객님이 원치 않는 압박을 받는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조금 안심됐어요. 아버지가 이것까지 생각했구나. 하지만 시댁의 태도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다음 주 내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한 번씩. 지연아, 생각해 봤어? 아직이요.
언제까지 생각할 건데? 조금만 더요. 너무 오래 걸리네. 가족인데 뭘 그렇게 고민해. 신우이도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우리 엄마 너무 걱정하시는데 빨리 결정해줘. 준혁도 계속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계속 물어보시는데 언제 대답 줄 거야? 나도 고민 중이야. 뭘 고민해? 그냥 공동 명의로 하면 되잖아. 왜 꼭 그래야 하는데? 우리 부부잖아. 당연한 거지. 지연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시댁 전체가 지연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예고도 없이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연이 문을 열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서 있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들어가도 되지? 아, 네. 그들은 거실로 들어와 앉았어요. 준혁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엄마, 왜 갑자기? 준혁아, 너 잠깐 나가 있어. 우리 지연이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 네, 어서 나가봐. 준혁은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가 지연을 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오늘 진지하게 얘기하자. 네. 내가 계속 대답을 미루는 건 우리를 믿지 않아서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우리가 가족인데 왜 이렇게 벽을 쌓아? 시어머니도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가 너무 서운해. 우리한테 숨기는 거 있지? 숨기는 거 없어요. 그럼 왜 공동명의 안 해줘? 뭐가 문제야? 제 아버지가 저한테 준 거예요. 그걸 왜? 내 아버지가 준 건 알아. 시아버지가 말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우리 가족이고, 그럼 우리 재산이나 마찬가지지. 지연은 숨이 막혔어요. 우리 재산이라고요? 그래. 부부가 한 몸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힘을 주며. 지연아, 우리가 이러는 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알지? 지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손. 대답부터 해. 우리 말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결정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혁이 나왔어요.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너무 심하시잖아요. 준혁아, 내가 뭘 알아? 알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준혁이 지연 옆에 섰어요. 처음으로 지연 편을 들어준 거였죠.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일어섰어요. 좋아. 오늘은 이만 갈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근데 지연아, 명심해.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들은 그렇게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지연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괜찮아? 준혁이 물었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아버지 말이 맞았어. 그 생각만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었어.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우리 재산이나 마찬가지지. 가족끼리 벽을 쌓지 마. 대답부터 해.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손을 꽉 잡던 시어머니의 힘, 차가워진 시아버지의 눈빛. 지연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무서웠어.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들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애워싸고 압박할 때, 지연은 정말 무서웠어요. 옆에서 준혁이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오늘은 지연 편을 들어줬지만 지연은 여전히 혼자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새벽 4시쯤 지연은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장례식 날을 떠올렸어요. 텅 빈 빈소, 혼자 받았던 조문, 외로웠던 밤. 그때도 이 사람들은 없었어. 지연에게 가장 힘든 순간에 그들은 여행을 떠났었죠. 웃으며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연의 슬픔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연의 외로움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건물 때문에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결국 돈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준혁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지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여보, 여기서 뭐해? 못 잤어. 어젯밤 일 때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은 지연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무 심했어. 응, 내가 말 좀 할게. 너무 압박하지 말라고. 고마워.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준혁이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근데 여보,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그 건물에 내 회사도 있고 어느 정도는 같이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연은 준혁을 바라봤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게 나는 내 편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뭐? 500억이잖아. 그걸 혼자 관리하기엔 부담스럽지 않아?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한테 변호사님이 계셔. 도와주신대. 변호사한테 수수료 엄청 나갈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여보, 준혁아. 지연이 준혁의 말을 끊었어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이 관여해야 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잖아. 가족?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어디 있었는데 가족이라고 해? 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여행 갔었잖아. 그거 변명되는 줄 알아? 사람이 죽었는데 여행이 더 중요했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너한테는. 지연은 일어났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여보, 화내지 마. 내가 잘못 말했어. 알았어. 나 좀 혼자 있을게. 지연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계속 눈물이 났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 생각만 들었어요. 며칠 뒤 지연은 시댁과 함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죠.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어요. 명절도 아닌데 지연은 음식을 준비해 갔어요. 어머님, 제가 전 좀 부쳐왔어요.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시어머니는 웃으며 받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식사를 하면서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지연아, 그 건물 얘기는 좀 생각해 봤어? 아직이요. 언제까지 생각할 건데? 조금만 더요.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빨리 결정이나 해.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지연아. 네, 어머님. 너 요즘 우리한테 마음이 없지? 그런 거 아니에요. 느껴져. 내가 우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건물 얘기만 나오면 회피해? 제 아버지 뜻이.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이제 산 사람들이 중요해.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지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어머님, 그 말씀은 내 말이 틀렸어? 죽은 사람 말 듣고 산 사람 무시할 거야?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아버지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말 좀 심했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지연은 혼자 주방에 남아 눈물을 참았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다니. 거실로 돌아갔을 때 모두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앉았죠. 신우이가 지연을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언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우리가 뭐만 말하면 벽 세우고, 가족인데 왜 그래요? 저는 벽을 세우고 있잖아요. 건물 얘기만 나오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 말했어요. 여보, 좀 더 부드럽게 대하면 안 돼? 뭐가? 엄마한테. 너 오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표정이 안 좋았다고? 응. 엄마가 뭐라 하셨어?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기분 나쁜 표정은 좀. 엄마가 서운해 하실 것 같아. 그래.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연은 바로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을 맞으며 울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만 들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혼자 치르고 외로움을 혼자 삼키고 그래도 시댁을 챙기려 했는데 이제는 지연이 예민하다고 벽을 세운다고 표정이 안 좋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샤워를 마치고 나와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 몇 주 사이에 많이 야위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죠. 텅 빈 빈소, 혼자 앉아있던 밤, 조문객들이 물었던 질문들. 남편분은요? 배우자분은 어디 계세요? 그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외에 있다고. 지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그때 그 외로움을 왜 자꾸 잊으려고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해? 다음 날 지연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빠, 나 힘들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시댁에서 계속 압박해. 건물 얘기 때문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도 결국 그쪽 편이야. 나한테 부드럽게 대하래. 표정 관리하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맞았어. 이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었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울다가 멈췄다가 또 울었어요. 아빠, 나 어떡하면 좋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만 포근한 바람이었죠. 지연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제는 구겨지고 낡았지만 소중했어요. 내 삶을 살아라.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내 삶. 지연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아왔어요. 시댁이 원하는 며느리, 남편이 원하는 아내.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지 못했죠. 이제 그만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산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결심이 서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더 이상은 이해하지 않기로.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아빠 산소. 혼자? 응. 준혁은 더 묻지 않았어요. 지연은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이 있었죠. 하나하나 꺼내 읽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5층 계약서, 준혁의 회사가 쓰고 있는 5층, 월세 300만 원, 시세의 절반.
지연은 계약서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응? 이거 봐봐. 준혁은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얼굴이 조금 굳었죠. 이게 우리 회사가 쓰는 5층이야. 내 건물에 있는. 알고 있어. 이거 시세보다 훨씬 싸지?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싸게 해주신 거야. 너희 회사 생각해서. 그렇구나. 근데 너희 가족들은 이제 공짜로 쓰고 싶어 하더라. 여보, 그건. 아니, 궁금해서 그래. 이미 이렇게 싸게 쓰고 있으면서 왜 더 요구해?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몰랐다고? 300만 원 내는 거 몰랐어? 아니, 알았지. 근데 내 아버지 건물인 줄은 몰랐어.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시댁에 말해줘. 더 이상 건물 얘기 꺼내지 말라고. 알았어. 하지만 지연은 믿지 않았어요. 준혁이 과연 제대로 말할까?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이유가 있을까? 질문은 이제 선명했어요. 그리고 답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가족회의 할 거야. 무슨 회의요? 건물 얘기. 이제 제대로 정리하자.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안 갈게요. 뭐, 안 갈 거예요. 더 이상 그 얘기하기 싫어요. 지연아, 너 지금. 죄송하지만 제 결정이에요. 지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잠시 후 준혁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했나 봐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사실대로 말했어. 그래도 그렇지. 가족회의에 안 오겠다니.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회의잖아. 왜 내가 가야 해? 여보,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아서 해. 나는 내 할 일 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마음속의 균열은 이제 거대한 틈이 됐어요.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틈. 그리고 지연은 알았어요. 이제 진짜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지연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죠. 준혁과도 필요한 말만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시댁에서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지연은 모두 무시했죠. 지연아, 전화 좀 받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가족인데 왜 이러니? 같은 내용의 메시지들이었어요. 지연은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지연은 김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 지연입니다. 네, 고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이신가요? 5층 계약 해지하려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해요. 계약 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중도 해지하시면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 통보하면 딱 3개월 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어요. 고객님, 혹시 주변에서 압박이 있으셨나요? 있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대로 결정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고객님의 자유의사가 맞으시죠? 네, 제 의사예요. 좋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사흘 뒤 준혁의 회사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퇴근하자마자 지연을 불렀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내용 증명이었죠. 맞구나. 계약 해지 통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말 그대로야. 계약 해지.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지연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회사인데. 내 회사지. 근데 내 건물이야. 뭐? 내 건물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계약 해지.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서 뭐? 부부인데 남편 회사를 내쫓아? 내쫓는 게 아니야. 계약 만료 통보야. 3개월 뒤에. 그게 그거지. 준혁이 소리쳤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회사가 거기서 나가면 큰일이야. 다른 곳 찾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업무도 중단되고. 그건 내 문제야.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혁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아, 진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실지. 그래, 말해봐. 다 말해. 뭐? 엄마 아빠한테 가서 다 말해. 내가 계약 해지했다고. 준혁은 지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어요. 여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너무 제정신이지.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 결혼 생활이 나한테 뭘 줬는데? 뭐?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너 어디 있었어? 준혁은 입을 다물었어요. 여행 갔잖아. 가족들이랑. 나 혼자 두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벌써 끝난 일이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그때 정말 외로웠어. 정말 힘들었어. 근데 너희들은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었잖아. 여보. 그리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내 재산 공동명의 하래. 무료로 쓰게 해달래. 지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너희한테 뭐야? 호구야?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뭐야? 말해봐.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나도 내 삶 살 거야. 아빠가 남겨주신 대로. 지연은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시원했어요. 드디어 말했어. 밤늦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지연아. 고함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는 무슨, 계약 해지가 뭐야? 제 건물이니까 제가 결정한 거예요. 내 건물? 내 건물이면 다야? 우리 아들 회사가 거기 있는데. 다른 곳 구하시면 돼요.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가 뭐가 중요해?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 해도 돼요? 지연이 되물었어요. 가족이면 우리 아버지 장례식도 안 와도 돼요? 여행이 더 중요해도 돼요? 그건 가족이면 제 재산 공동명의에 하래도 돼요? 무료로 쓰게 해달래도 돼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지연아, 우리가 너무 그랬어. 미안해.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우리가 조급했던 것 같아. 천천히 다시 얘기하자.
됐어요. 뭐가 됐어? 우리 다시 만나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연아, 죄송하지만 제 결정이에요. 계약 해지는 진행될 거예요. 지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시댁 전체가 지연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예고 없이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지연은 인터폰으로 확인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지연아, 문 열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문 열어. 죄송하지만 안 열어드릴게요.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뭐, 너 지금 장난해? 장난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지연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 사과는 받았어요. 근데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지연아,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실에 연락하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은 결국 돌아갔죠.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해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해냈어. 그날 저녁 준혁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응, 너 정말 이혼하고 싶어?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이혼? 아니면 뭐야?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나는 이혼 얘기 안 했는데. 안 했어도 이렇게 나오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 준혁이 소파에 앉았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계약 해지 취소할 수 없어? 없어. 왜? 왜 꼭 이래야 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지겨워. 우리가 뭘 원했는데? 공동명예, 무료임대, 계속된 압박. 그거 다 너희가 원한 거잖아. 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 길에 아무도 없었어. 너도 시댁 식구들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 외로움은 안 지워져.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그때 너무 외로웠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너희들은 신경도 안 썼잖아. 여보, 이제는 나도 너희한테 신경 안 쓸 거야. 내 인생 살 거야.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알았어. 한참 뒤 준혁이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도 이제 지쳤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지연은 시댁 식구들을 직접 만났어요. 카페에서였죠. 모두가 모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준혁. 불러줘서 고마워. 시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차분하게 얘기해보자. 할 말이 있으시면 들을게요. 지연이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미안해. 진심이야. 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계약 해지 말이야. 그건 안 돼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우리가 사과했잖아. 사과는 감사해요. 근데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연아, 넌 지금 가족을 저버리는 거야. 가족을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 날 여러분은 어디 계셨어요? 모두 침묵했어요. 여행 가셨죠? 다 같이. 그건 저는 혼자였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빈소 앞에서, 장례식 내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남편은 어디 있냐고, 가족은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거짓말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외에 있다고. 지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 뭐 하셨어요? 웃으면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놀고 계셨잖아요. 지연아,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마지막 길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 일어섰어요. 계약 해지는 진행될 거예요. 3개월 뒤면 나가셔야 해요. 지연아, 제발. 그리고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제 삶 살게요. 지연은 카페를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요. 참던 것도, 이해하려던 것도 모두 끝났어요.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빠, 해냈어. 작게 웃었어요. 아빠 말대로 했어.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이제 제 삶 살게요. 아빠가 바라던 대로. 지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외롭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어요. 시댁은 떠났고 지연은 홀로 남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지연은 비로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됐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죠. 준혁의 회사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시댁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준혁과 지연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조용하고 담담하게. 서로 원망하거나 싸우지 않았죠. 그저 끝이었어요. 잘 살아. 마지막 날 준혁이 말했어요. 너도. 지연은 짧게 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요. 준혁이 집을 나가던 날 지연은 창가에 서서 그를 지켜봤어요.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작아지고 있었죠. 이게 끝이구나. 6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드라마틱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끝났죠. 지연은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텅 빈 집을 둘러봤어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지연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산소 주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아빠.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혼했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속상하시죠? 딸이 이혼했다니. 지연은 작게 웃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진짜 내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빠 말이 맞았어. 지연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편지였죠. 이거 정말 많이 읽었어요. 힘들 때마다 편지를 펼쳐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내 삶을 살아라. 이제 제 삶 살게요. 아빠. 지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것들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게요. 산소 앞에 놓인 꽃을 정리하며 지연은 말을 이었어요. 감사해요, 아빠. 평생 저만 생각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지금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았죠. 돌아오는 길 지연은 카페에 들렀어요. 친구 수진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지연아. 수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아. 앉아, 앉아. 커피 시켰어. 둘은 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아. 생각보다. 진짜? 응, 진짜. 지연은 웃었어요. 진심으로. 뭔가 홀가분해. 이상하게. 그럴 수도 있지. 오랫동안 참았으니까. 수진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이제 뭐 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좋아. 그게 제일 중요해.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 표정 진짜 많이 좋아졌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지연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변했다는 걸.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동네를 천천히 걸었어요. 새로 생긴 가게들, 익숙한 풍경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나는 이제 자유야. 그 생각이 들자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연은 거실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죠. 하고 싶은 일, 새로운 시작, 30대 여자 할 수 있는 일, 여러 검색어를 쳐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이 있었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왔죠. 당분간은 일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럼 뭘 해야 할까? 지연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노트를 꺼내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것들, 그림 그리기, 책 읽기, 조용한 카페, 식물 키우기, 하고 싶은 것들, 여행, 공부,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이. 며칠 뒤 지연은 건물을 직접 방문했어요. 역삼동에 있는 8층 건물.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남겨주신 것이었죠. 건물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게 다 내 거구나. 1층부터 천천히 올라가며 둘러봤어요. 카페, 음식점, 사무실들 모두 잘 운영되고 있었죠. 8층에 올라갔어요. 비어있는 공간이었어요. 넓은 공간,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 아니면 작은 갤러리? 아니면 스터디 공간? 가능성이 무궁무진했어요. 지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천천히 생각하자. 급할 건 없었어요. 지금은 그저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연은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8층을 작은 갤러리 카페로 만들기로 했죠. 그림도 전시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고객님, 좋은 아이디어네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말했어요. 이 뷰면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연은 설계도를 보며 상상했어요. 어떤 공간이 될지. 공사가 시작됐어요. 매일 현장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여기 벽은 화이트 톤으로 해주세요. 조명은 좀 더 따뜻한 색으로 부탁드려요. 창가 쪽에는 식물을 놓을 수 있게 선반을 만들어주세요. 하나하나 결정하며 지연은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2달 뒤 갤러리 카페가 완성됐어요. 오픈 전날 지연은 혼자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벽, 따뜻한 조명, 창가에 놓인 식물들. 모든 게 지연이 상상했던 대로였죠. 아빠, 여기 어때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제가 만든 첫 번째 공간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오픈날 지연은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대대적인 홍보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아름아름 알려지길 바랐죠. 첫 손님은 동네 주민이었어요. 여기 새로 생겼네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지연은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마음을 담았죠. 맛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지연은 혼자 웃었어요.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서서히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났죠. 여기 뷰 진짜 좋네요. 커피도 맛있어요. 조용하고 편안해서 좋아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카페 문을 닫고 창가에 앉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작게 웃었어요. 외롭긴 한데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가 익숙해졌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아빠가 저기 계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저 지켜보는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제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지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지연의 일상은 평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카페로 가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가끔 수진이 찾아왔어요. 지연아, 진짜 많이 달라졌다. 뭐가? 표정, 눈빛, 다 달라졌어. 행복해 보여. 그런가?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유로워. 지연은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달라져 있었죠. 생기 있는 얼굴, 맑은 눈빛.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낯선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 여성은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밖을 바라봤어요. 커피를 가져다 드릴 때 그녀가 물었어요. 사장님이세요? 네. 여기 혼자 운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혼자 이런 공간을 만드시다니. 감사합니다. 그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저도 사실 이혼했어요. 작년에. 지연은 조금 놀랐지만 조용히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많이.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네. 여기 와서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겠다고. 그녀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사장님도 응원해요. 새로운 시작. 감사합니다. 손님도요. 그 여성이 돌아간 뒤 지연은 생각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지연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죠. 밤이 깊어졌어요. 지연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아빠,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말 기억해요.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을 살라고. 지연은 작게 웃었어요.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아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해요. 정말 많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연은 생각했어요. 나는 많은 걸 잃었어. 남편, 시댁, 6년의 결혼 생활. 하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 자유, 평화, 진짜 나 자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사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연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지연은 하루를 시작했어요. 잔잔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외롭지만 무너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비로소 지연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됐어요. 아버지가 바랐던 대로, 지연이 꿈꿨던 대로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요.